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변변치 않은 체육 수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 중심 게임 수업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영역형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실천해 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강남에서 자라는 귤을 강북에 심었더니 탱자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것이 성질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초등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는 짧은 교직 경력 동안 본 걸 말씀드리자면 그 초등교사의 출신이 중초교사로서 체육 전공자이든 심화과정의 체육과 출신의 교사이건 간에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적으로 체육을 소홀하게 지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체육을 교과로서 지도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건데요. 체육이 만약에 교과라면 응당 타 교과와 구별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상호작용하는 언어로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계산에 대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천 전통 문화로서 이 체육 문화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과연 초등학교에서 체육이 그렇게 가르쳐집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교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고 특히 재미있으면 되는 것, 학생들 땀을 흘리게 하면 되는 것, 이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각 초등교사들이 스포츠 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내용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몇 해 전에 운동장에서 우연히 보게 된 수업의 내용이에요. 4학년 선생님께서 하시던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체육 수업 하시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규칙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축구 수업을 하기 위한 과제로 적절한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야구랑 비슷합니다. 타격도 나오고요. 주로 왔다 갔다 하죠. 네, 릴레이 합니다. 그리고 수비, 송구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돼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필드형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제 유명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필드형 게임을 가르치기 위한 과제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과제를 영역형 게임을 가르치는 과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착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 필드형 게임 과제, 영역형 게임 과제와 착각을 했을까요? 자, 아까 전에 그 필드형 게임은 약간 반야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반야구와 축구, 기능적인 면에서는 발로 찬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임에 대해서는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어떤 상황 맥락을 포함한 그 맥락 속에서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야구와 축구는 서로 다릅니다. 자, 반야구는 필드형 게임이고 타격과 주루를 통해서 득점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발달한 하나의 유형화된 게임이고요. 축구는 공을 서로 경쟁하면서 차지해서 정해진 지점, 즉 골대에 넣었을 때 점수를 얻는 그런 전략들이 발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방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 이런 차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께서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교사의 자질 문제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요.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운동장 사용 방식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운동장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래 운동장과는 다르게 100회로 라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미 그어진 라인을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자주 활용하셨어요. 뭐 피구나 발야구, 티볼이 뭐 여기에 해당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센터 서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는 엄청 치열합니다. 딱 봐도 원형 경기장에서 피구를 하기 딱 좋죠. 그래서 치열한 눈치 작전 또는 선착순 경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식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뒷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제가 그 동료 교사를 탓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초등 체육의 분위기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빌드업, 밑밥 깔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실천은 학교의 수업 풍토, 공동체의 수업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왼편에 있는 순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만약에 불성실하게 체육 수업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들은 많은 걸 배우기 어렵습니다.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FMS라고 합니다. 그 기초 운동 기능이라는 개념인데요. 요걸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게임 유형에서 배워야 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취가 부족한 학생들을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칠 때 암만 그 교사가 성실하고 열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교육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교육 과정에 맞게 가르치려고 해도 이전에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치게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만 그리고 따로 스포츠 체험을 하는 학생들만 체육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대충 체육 수업을 해도 된다는 그 초등학교의 풍조, 불성실한 체육 수업에 대해 관용적인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학생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교사의 수업 실천은 전문성과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 가르치려고 평소에 노력했던 교사가 교사로서의 수업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을 대충 하게 된다면 수업 전문성을 기를 수 없게 돼요.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거기서 노하우도 쌓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또는 내년도의 수업에서 더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론을 실제와 다르다라고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이론을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현지화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또는 내 교육관에 맞게 이론이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좋은 학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교사 양성기관이나 재교육기관에서 좋은 이론과 기능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스포츠 퍼슨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고 체육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론은 현지화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라는 어떤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이라는 대상을 두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스킬은 수업 실천으로밖에 기를 수 없다는 거죠. 수업 실천을 통해서만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수업 대충 하는 풍토에서는 이런 현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문성 향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 중에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사의 스포츠 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또는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교육 풍토가 초등학교에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체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신체활동 제재들 종목에 대해서 큰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갖죠. 너무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그걸 이행하는, 실제로 어떤 과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부적절하면 학생들은 배울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점프볼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뛰어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내용이 적절한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학습자의 경험 수준 또는 할당된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좀 한다고 방귀 뀌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업무로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의 경험을 체육 수업에서의 경험과 크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희망해서 와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얘네들 뭐 20시간 하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50시간 이상 연습을 해요. 전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학생들은 배구나 축구와 같은 종목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거나 좋아하고 여러 시수, 여러 차시 동안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체육 교과 수업을 보면 또 이게 판이하게 달라요. 체육 교과 수업 같은 경우엔 학생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종목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수업 차시수, 뭐 교과서 보면 경쟁 영역들 각 종목별로 한 10차시 이하 배정 받습니다. 교사가 좀 길게 늘려서 한다고 해도 20차시 안팎입니다. 자, 과연 배울 수 있냐 하는 거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 종목을 그 짧은 차시에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르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봤는데요. 자, 이 장벽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장벽이에요. 보통의 아주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엔 전통적인 종목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기능을 넘어서기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 게임을 참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 보고 뛰라고 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의 학생은 이 기능의 장벽을 넘기 힘들어요. 하지만 특별한 학생들이 있죠. 이미 다른 스포츠 경험이 충분히 많거나 뭐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뭐 기능의 어려움 없이 바로 전술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알파벳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파벳 모르면 언어 배울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기능이 부족하면 게임 배울 수 없어요. 전술을 어떻게 배웁니까? 당장 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차야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축구의 여러 가지 공격 수비 전술을 가르친다? 네,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 학습이 어려운 보통의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종목을 가르치게 됐을 때 전술을 못 배우고 볼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업은 어떤 게임을 이해시키는, 게임의 전술을 체험하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고작 협응성을 길러주는 수업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의 게임 제재가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지금 화면에 제시한 것.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부족 또는 체육 수업 경시 풍조,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교사가 체육 교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싶다면,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배우고 싶어 한다면, 앞서서 제시한 그런 문제들, 교사가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수업을 대충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에는 전통적인 종목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고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종목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또는 교사들이 그걸 만들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찍이 뉴엘이라는 체육교육학자는 게임 수행 중에 퍼포먼스,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요건, 뭐 신체적인, 심리적인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어떤 게임의 목표나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환경, 다른 참여자들 또는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공을 받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산출된다는 게 뉴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 교사의 수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교사가 수업 내용을 선택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신체적인 발달 수준도 다르고 그 종목에 대한 흥미도 다릅니다. 적극성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돼요. 마치 게임의 규칙과 같은 거죠. 수업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교육과정 구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제한된 40분 시간 동안 학교에 갖추어진 교구와 시설을 이용해서 그 게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학생 특성이나 교사의 교육과정, 과제적인 특성, 그리고 수업 환경,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선택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교사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을 때 어떤 초등교사만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역형 게임의 1차 규칙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역형 게임이 가져야 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는 어떤 표적, 특정한 표적이나 어떤 지점, 이거 골대가 되겠죠. 축구에서는 공을 옮겨 놓으면서 점수를 얻어요. 반면에 공을 갖지 않은 선수 같은 경우엔 규칙이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신체 접촉만 하면서 상대편의 득점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상대 영역에 쳐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공간을 서로 두 팀이 공유하고 유리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장면, 그리고 공을 공유하면서 그 공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장면, 이것들이 영역형 게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축구, 농구, 핸드볼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그 게임은 영역형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종목도 있겠지만 새로운 게임도 이러한 범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싱볼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제 개인 블로그에도 공유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처음에 제가 공 던지기, 공 받기, 달리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만든 내용이에요. 패싱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플라잉 디스크 얼티밋 또는 대장공 이런 게임과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대가 훌라프로 되어 있죠. 세 개로 나눠진 훌라프가 득점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공을 든 학생과 공을 들지 않은 학생의 어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그아웃 규칙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그아웃 규칙은 공을 든 공격팀 선수가 수비 선수를 태그하면 그 친구는 타임아웃 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 이 규칙을 넣은 이유는, 자, 영역형 게임을 지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한 명이 공 잡으면 다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뭐 패스 같은 거, 공간 활용 같은 거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을 든 선수와 공을 들지 않은 선수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 이 규칙을 넣음으로써 영역형 게임을 진행하는 그 공격팀 선수는 조금 더 전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공격이 편해지거든요. 자, 이런 수업 제가 한번 운영해 봤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야외에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형 게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 몰려다니는 걸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게임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수정한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게임이고요.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미식 축구 경기처럼 공격의 역할과 수비 역할을 고정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공격 역할하는 팀은 자기 세트가 끝날 때까지 공격만 합니다. 수비 역할하는 팀은 수비 세트가 끝날 때까지 수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 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실제 경기를 보는 것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흥미를 충족시켰다, 욕구를 충족시켰다가 아니라 기존의 종목보다 영역형 게임의 속성에 대해 더 잘 이해했다. 학습 만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깔끔하진 않죠. 개운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점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게임 자체가 농구나 축구, 핸드볼 이런 전통적인 종목보다 단조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전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자, 특정 범주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이 패싱볼은 축구나 농구나 핸드볼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 수준에 맞게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패싱볼 잘하는 아이는 정말 축구를 잘할까? 농구를 잘할까? 핸드볼을 잘할까? 그냥 실증적으로 제가 자료 수집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추로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간 볼 수 있게 되었네? 하지만 경험 자료, 실증적인 자료는 제가 수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 활동이 짱이다, 최고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